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인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을 맡은 유창호입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서울의 아파트 매수 심리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기록이 됐다라고 합니다. 지난 5일이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요. 지난주 전국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74.4, 2012년 7월 조사 시작 이래 최저 수준으로 집계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도 66.8로 나타났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 7월 조사 이래 10년 5개월 만에 최저 기록이 나타났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지난 10월 기준으로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봤을 때도 555건이죠. 2006년 통계 집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하거든요. 자, 전문가들은요. 가파른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이 워낙 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거래 활성화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집값 하락 곡선은 더욱더 가팔라질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장 상황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찾아볼 가치가 있는 부동산 오늘 네트워크 통해서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 드리는데요. 자,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2128-2610번,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죠. 토마토 집통으로 검색을 하시고요. 채널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부동산 관련된 정보들, 소식들 얻어가실 수가 있고 부동산 관련 궁금증 집통 상담 전문가에게 남겨주시면 방송 통해서 생생하게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토마토 집통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부동산 방송 시청 라이브로 하실 수도 있고요. 채팅방에서 실시간 소통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연결고리, 부동산 네트워크. 당신이 원하는 부동산을 쉽고 빠르게 연결시켜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2610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전국 각 지역의 부동산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의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리죠. 부동산정책연구소의 이규미 이사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실까요? 네, 새벽까지 축구 보시느라고 굉장히 밤잠을 설치셨을 때인데 좀 실망스럽긴 했지만 또 첫눈이 오늘 오면서 이렇게 나를 맞게 받아주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돈 되는 부동산을 눈을 크게 뜨고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부동산부터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어떤 부동산이냐면요. 서울, 여기는 용산구로 가보겠습니다. 용산 뭐 다들 아시잖아요. 서울에서도 완전 중심에 있는 아주 핵심 입지라는 점을 기억해 두실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여기는 용산구 중에서도 원효로 사가에 있는 다세대 주택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주택인지 개요 먼저 살펴드릴게요. 자, 개요 정보부터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용산 중에서도 사실은 제일 핫한 곳이 원효로 사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위치는 1호선과 경의중앙선 용산역에서 도보로 이용 가능한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용 면적은 12.40평방미터 정도 되고요. 대지 지분이 훌륭합니다. 5.11평입니다. 층수는 총 지상 1층에서 4층까지 만들어지고 있고요. 구조는 방과 거실, 주방의 형태로 되어져 있는 원룸형 거실 구조입니다. 에어컨, 냉장고, 그다음에 세탁기까지 풀 옵션으로 제공이 되는 그런 곳이고요. 준공은 지금 내년이죠. 2023년 4월에 준공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매매가는 5억 7,8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건물 특징도 좀 봐주실까요? 네, 아직 지어지지 않은 건물이기 때문에 예상되는 조감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미 건축이 지어져서 보여지는 그런 건물들을 갖고 있는 그런 시공사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든 간에 원룸으로 지어진 젊은 층들이 들어오기에 굉장히 예쁘다 싶을 정도로 이쁘고 활용도가 좋은 그런 건물의 외관 구성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부도 좋은 젊은 층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화이트 톤이라든가 우드 톤의 같은 구조들을 갖고 있는데요. 좀 공간적으로 적다라는 그런 개념 때문에 좀 더 넓게 가시성을 주기 위해서 화이트 톤을 좀 더 강조되는 그런 내부 색을 좀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화이트 톤 같은 경우는 개방감이라든가 가시성도 좋지만 인테리어 하기에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원룸에 거주하는 젊은 층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건물을 좀 멋지게 그리고 튼튼하게 잘 올려봤던 곳에서 새로 건물을 또 올리고 있다고 하니까 믿을 수 있겠네요. 자, 지금 보시는 곳 내년 4월 달에 준공 완료되고요. 4층짜리 건물로 올라갑니다. 원룸의 깔끔한 모습 굉장히 기대가 되는 곳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풀 옵션까지 제공된다고 하니까 이런 점도 좀 기억을 해두시죠. 대지 지분이 상당히 많은 그런 건물로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다세대 주택 건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간단히 좀 드렸는데 용산구 원효로 일대 여기가 또 어떤 곳인지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입지 여건이 얼마나 훌륭한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는 모습이 있을지 개발로 호재까지 한번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지와 호재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용산 같은 경우는 사실 입지당 1시간 정도의 세미나 시간을 할애할 만큼 굉장히 호재가 풍부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물건이 위치한 곳 같은 경우는요, 1호선과 경의중앙선 용산역에서 도보 이용이 가능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용산역에서 도보 가능한 곳이 사실은 주거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임차 수요가 풍부하게 제공되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주변에 있는 한강 인프라라던가 용산에 있는 정비창 개발 부지의 호재들이 각기 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입지상의 어떤 호재상의 여건도 굉장히 좋은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활 인프라가 좋아야지 사실 임차인들에게 굉장히 좋고 임대 수익을 올리기도 좋은 그런 곳이기도 한데요. 대형 병원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대형 백화점들도 같이 이용을 하실 수 있고요. 용산 같은 경우는 사실 녹지 공간들이 좀 훌륭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한강을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가장 큰 장점들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후면 쪽으로는 전자상가가 있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멀리 간다면 용산 가족공원 같은 경우는 요즘 데이트 코스로 굉장히 각광받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프라 이외에도 용산 같은 경우는 강남 등과 광화문까지도 중간에 있는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 같은 경우에 직주 근접이 굉장히 용이한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자상가라던가 이런 곳에 근무를 하고 있는 젊은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원룸과 1.5룸의 수요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종로라든가 광화문에 있는 직장인 수요까지 끌어들인다면 사실 임차로서는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임차 수요를 걱정하지 않으면서 차후에 개발되는 차익까지도 같이 보실 수 있는 그런 입지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입지 여건이 훌륭한 곳입니다. 용산역 일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옆에 용산역도 가깝고요. 그리고 마포역도 근처에 있습니다. 요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위치가 굉장히 좋으니까 일단 입지 여건으로 최상의 위치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일단은 뭐 출근하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일대 아시죠? 뭐 여의도라든지 아니면 또 강남 쪽으로 넘어가기 굉장히 용이한 위치를 갖고 있으니까 출퇴근에도 굉장히 적절하고요. 바로 또 한강 근처지 않겠습니까? 공원도 가깝고 뭐 백화점, 상가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인프라가 그만큼 받쳐지는 지역이라는 것도 꼭 좀 기억을 해 두시죠. 자, 이렇게 용산구를 둘러싼 입지 여건이 이렇게나 훌륭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데요. 자, 사실 근데 더 좋은 건 앞으로 여기가 더 좋아질 거라는 얘기죠. 개발 호재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그 개발 호재들 지금부터 하나씩 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호재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용산역을 중심으로 생겨난 호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예전에 국제업무지구다라고 굉장히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 용산 정비창 일대가 지금 개발이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뭐 2013년도에 뭐 계약이 되어져 있다가 무산되어지면서 사실상 한 10년 이상이 방치된 그런 곳이기도 한데요. 이곳 같은 경우는 사실 코레일과 국토부가 각기 그 소유권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18조라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한 코레일의 매각설도 조금 있긴 했지만 어쨌든 오세훈 시장의 발표에 따르면은 플랜, 그러니까 서울시가 제공하는 플랜 안에서 이루어지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한 그 기대감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는 거의 15만 1000평이죠. 평방미터가 아니라 1000평입니다. 굉장히 넓은 땅에 지금 현재 용산역에서 우측 쪽으로 보신다고 하면은 그것이 지금 뭐 풀이 좀 우성할 정도로 아주 오랫동안 방치됐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민간 개발이라던가 개발 사업자 분들이 탐을 내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는 어쨌든 간에 국제 업무 도시라는 큰 개념의 그 마스터 플랜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 개발하더라도 개발을 하겠다라는 그런 플랜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일단 녹지화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도시로 거듭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초고층이죠. 용적률을 지금 뭐 한 1,500%까지 완화시켰기 때문에 뭐 처음에 조감도대로 100층 이상의 건물들이 들어설 예상이 되고는 있습니다. 또 건물과 건물 내에 어떤 선형적인 공원이라던가 여러 공원들이 많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일을 하면서도 충분히 휴식 공간을 지낼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녹지 생태도시라는 또 신개념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R&D 연구소라던가 뭐 IC 테크를 위주로 하는 직장인 군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이것의 공연 문화뿐만 아니라 주거도 도심에 맞는 주거, 또 재난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AI 사업까지도 연결된 그런 도시로 만들어지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그런 플랫 하에 지어지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입체 교통도시도 지금 하나의 어떤 플랜 중에 하나입니다. 상부를 지하화시키고 상부를 녹지 공간으로 조성하고 모든 차량을 지하로 집어넣는다는 그런 개념인데요. 이런 지하 같은 경우는 사실 강남뿐만 아니라 강북의 요지 또 수도권을 통해서 또한 전국까지도 확대되는 교통의 어떤 거점으로 거듭날 그런 예정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AI라는 스마트 기능까지 가미된 그런 스마트 도시가 만들어질 예정인데요. 디지털 윈을 활용한 재난 대응 방지 시스템까지 도입한다고 하니까 이곳에 들어설 어떤 주거시설이라던가 또 아니면은 직장인들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업무 시설들이 굉장히 뭐 최첨단으로 가시화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각 세계에 있는 국제 기구들, 그 산업 단지들까지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기 때문에 명실공히 뭐 사실상 뭐 아시아 최대 실리콘밸리로 거듭날 것이다라는 것은 명백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호재들을 갖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서울역 북부 개발이 사실은 뭐 굉장히 오랜 동안 지연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번 이런 여러 가지 플랜들을 박차로 해서
지난 11월 23일이죠. 마스터 플랜이 발표되어져 있습니다. 2026년에 준공을 예정을 목표로 해서 총 한 40층까지에 들어가 있는 그런 마이스 단지까지도 만들어지겠다라고 그런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뭐 국제 업무 그 마이스 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잠실을 필두로 해서 또 마곡지구 또 서울역을 3연계로 하는 그런 그 마이스 단지를 만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총 면적이 한 4배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23만 평방미터까지 늘려서 이런 모든 회의 컨벤션 시스템들이 들어갈 수 있는 코엑스죠. 이렇게 코엑스 같은 그런 건물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안이 발표되어져 있기 때문에 서울역에 사실은 우리 서울역이 굉장히 우리 서울 안에서는 또 전국적으로는 굉장히 큰 역사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낙후되어져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이제는 그런 생각들이 벗어날 게 바로 진행될 그럴 예정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개발호재 조금 더 설명해 주실까요? 네, 서울역과 용산역의 지하화도 굉장히 추진이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이 이제 가시화되어져 있고 플랜이 나와져 있기 때문에 서울역에서 용산역을 잇고 있는 그런 상층에 있는 철로들이 전부 다 지하화될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8월 16일이죠. 8월 16일 발표 이후에 거의 공식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상부 쪽에서는 뭐 컴팩트 시티라는 그런 도시, 스마트 도시를 만들고요. 또 지하에는 모든 굉장히 많은 역이 들어가죠. 1호선뿐만 아니라 4호선, 또 경의중앙선, 또 GTX A, B까지 전부 다 들어가는 또 유라시안이라던가 뭐 이런 신한 분단선도 지금 예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그런 각 도심으로 또 전국으로 확대되는 그런 교통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곳이 지하의 모든 교통 공간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뭐 선로 때문에 보기 안 좋았던 그런 곳들이 전부 지하화되면서 녹지 공간으로 재탄생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용산이 이제 더 이상은 녹지 때문에 녹지를 뭐 더 이상 뭐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아마 서울 안에서도 용산만큼 녹지 공간을 충분히 갖고 있는 그런 곳이 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개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40층 이상의 규모의 오피 시설이라던가 또 국제 그 회의 시설들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올 수 있는 업무인들도 사실은 초고소 고가의 어떤 고액 연봉을 받는 그런 직장 군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인프라 시설들도 그 격에 맞는 그런 개발로 같이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현대차 미래형 연구소도 건립 예정에 있습니다. 사실은 뭐 UAM이라고 해서 도심 항공 연구소다라는 명칭을 가지고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지 같은 경우는 한 6,000여 평 정도로 굉장히 큰 부지에 기존의 현대 자동차 정비소가 이제 거듭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도 지금 지하 5층부터 지상 7층까지 5개 연구동으로 만들어지고요. 또 지역 주민과의 어떤 연결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 가지의 도보권도 도보 이행로도 같이 만들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또 UAM이라는 그런 개념들을 모르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의 아이들을 위한 것들이기도 하죠. 체험 학습관까지도 만든다고 하니까 최소 여기에 들어오는 그 연구인들과 또 아이들과의 연결성도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그런 볼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곳 같은 경우는 뭐 11조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이 작은 공간들이 용산의 활력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물건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용산의 미군기지 일대도 지금 개발이 한참 진행 중인데요. 사실은 미군기지 같은 경우는 오랜 동안 반환 여부를 두고도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었고 또 윤석열 정부가 정무실을 용산으로 이전을 하면서 사실은 뭐 어디에서 어디를 반환하느냐에 대한 논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도 했습니다. 뭐 메인 포스트라든가 사우스 포스트 등의 여러 가지 뭐 어디로 가느냐 이런 실갱이가 있었지만 사실은 용산 직무실이
대통령 직무실이 용산으로 이전을 하면서 사우스 포스트에 대한 개발 계획이라던가 반환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일대 개발도 같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용산에 대한 반환, 용산 미군 부대에 대한 반환과 또 개발과 또 그 대통령 직무실과의 연결성까지 합해진다면 좀 더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마스터 플랜도 그렇고요. 또 개발 속도도 빨리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여기 지나가는 것만큼 큰 호재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GTX B 노선이 용산역에 개통을 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덕정에서 GTX B 같은 경우는 별내를 시작을 필두로 해서 또 송도, 인천 지역까지 연결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좌우측을 하는 횡단, 그러니까 남북을 횡단하는 것이 아니라 동서를 횡단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역이 개통이 된다면 사실은 각 조금 더 외져 있는 인천 지역과 또 경기의 북부 지역이 같이, 이게 남부 지역이죠. 남양주 지역이 같이 호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그 모든 것의 중심이 용산에서 한 번쯤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모든 선이 또 강남으로 이루어지면 돈이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용산 같은 경우는 강남권이라던가 또 강북권 또 여의도 쪽과도의 3도심의 중심가에 있기 때문에 모든 교통난이 거의 뭐 사통팔달로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로 교통망이 많이 건설되고 있는데요. 자, 강남과 연결하기 위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뭐 1단계 개통이 되고 계속해서 차후 단계까지 온다면 강남으로 연결되는 노선이 직접 라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용산에서 사실은 뭐 1호선과 또 다른 경의중앙선뿐만 아니라 4호 그 신분당선까지 이용을 한다면 용산역의 위치와 또 그 주변에 있는 인프라 가치도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큰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용산구 일대에 낙후됐던 재개발들이 굉장히 많이 재건축까지도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뭐 효창동 역세권이라든가 청파 1, 2구역 같은 경우도 신석통합에 통과가 된 그런 구역이기도 하고요. 또 이 기존의 재개발이라든가 역세권 시프트가 이루어지는 그런 곳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타이틀 하나하나당 저희가 1시간 이상의 강의를 할 정도로 굉장히 호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많이 나오고 있는 신석통합계획이라든가 또 모아타운의 어떤 개념들이 계속해서 주변에 가시화되지 않은 것들까지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용산은 사실은 어느 곳을 보아도 호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사실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또 굉장히 막연해질수록 안쪽으로 그러니까 시대 그 상급지로 갈아탈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신다면 재개발 지역에서 나와 맞는 곳이 어디인지 또 나랑 맞고 또 그 시간차라든가 어떤 그 자본의 흐름까지도 같이 연구한다면 용산에서 한 번쯤 내가 갖고 싶은 아파트라던가 내가 갖고 싶은 살 곳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물건지의 최대 수혜죠. 원효로 4가 같은 경우 10월 4일, 26일 날 모아타운으로 지정 확정 발표가 되어져 있습니다.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조금 생소한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낯설다라고 모아가 뭐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곳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모아주택이죠. 모아주택 두 곳이 연결이 되면은 그것을 모아타운화 시키겠다라는 그런 개념이기도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한 개념이기도 한데요. 대규모 정비 사업으로 굉장히 진행이 된다면은 한 8년에서 10년 이상의 사실 소요가 되는데 이거를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으로 전환을 시켜서 같은 규모지만 이것들을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하지 않고 전체가 아니라 조금씩 모아서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빠르면 2년이고요. 또 길게는 4년에서 5년 안쪽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재개발이라던가 뭐 재건축 그 생각들을 가지고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너무 길어
내 생엔 안 돼.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기간의 단축을 굉장히 많이 줄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 지금 공적 자금이죠.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뭐 추진위가 만들어지고 관리 처분이 되고 이런 절차들이 생략되어져 있는 그런 모아타운으로 투자를 하신다면은 사실은 기간이 짧으면서도 이 안에서 있는 공영 주차장이라던가 또 공원 어린이집 등의 지원들을 시가 지원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공공 자금도 이용을 하면서 내가 맞는, 내가 원하는 그런 거주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요즘은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각광받는 어떤 재개발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원효로 사가 같은 경우는 모아타운으로 정비가 확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구 지정이 확정이 되어져 있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서 이 동의서가 좀 더 된다면은 추진위에서 조합 승인까지 절차 단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또 뭐 어떤 거주라던가 또 아니면은 뭐 판매, 전매죠. 전매 제한까지도 많이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투자를 할 여력이 있는 분이라면은 용산의 아파트가 되어질 만한 곳, 아파트가 되어진다면 사실은 뭐 서울 시내의 최고가 되겠죠. 서초동에 있는 뭐 아크로 리버파크 이상을 능가하는 그런 아파트로 변모할 그런 곳이기 때문에 또 그것이 확정된 그런 곳이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굉장히 명확한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상세한 설명 드렸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전문가의 개인적인 견해일 뿐입니다.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여러분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상세한 개발 호재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만 살짝 정리를 해드릴 텐데 뭐 용산의 개발 호재들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내용만 해도 압축한 겁니다. 이게 이렇게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역시 재개발, 재건축 이런 이야기하면 우리가 눈길이 쏠릴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요즘같이 시장이 어지러울 때 재건축 재개발 언제 또 다 기다리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화제가 되는 건요, 모아타운 이거 도대체 어디냐, 여기 난립니다. 이 모아타운, 그런데 이 원효로사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지역에 지정이 됐다는 점, 이 기대감이 대단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모아타운 지정에 대한 이야기까지 개발 호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까지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럼 가격 전략 어떻게 볼까요? 네, 예상 매매가는 5억 7,8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은 뭐 두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나는 갖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임대사업자를 넣으시는 경우 신축 분양은 한 85%의 취득록세 감면 혜택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지평형 대비 굉장히 매매가가 저렴하게 평가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예상 임대가는 1억 한 3,800만 원 정도 라고 생각을 하시면 실투자금은 4억 4천만 원을 가지고 앞으로 미래 가치가 굉장히 훌륭한 그런 나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에 투자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사가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을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주시죠. 서울전화 2128-2610번입니다.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 부동산 가보겠습니다. 이유미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두 번째 부동산인데요. 어떤 부동산일지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드리는 반포동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호선, 7호선, 9호선이 모두 지나는 고속터미널역에 인접한 위치의 자리에 지하철 이용은 물론 광역교통망 또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차를 이용한다면 올림픽대로와 경부고속도로 또한 인접해 서울 주요 업무지로의 접근성 또한 용이합니다. 반포동 하면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대학병원, 백화점은 물론 인근 카페거리에서는 도심 속 여유를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녹지 환경 역시 주거지 필수 체크사항인데요. 한강공원을 비롯해 반포천을 따라 조성된 허밍웨이 산책로 등 다양한 녹지 공간이 조성돼 있어 거주민들의 생활 만족도가 높은 반포동입니다. 서초구 반포동에 기대감이 더해지는 이유, 반포동 일대에서는 현재 대규모 재건축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강변을 따라 총 16,000여 가구 이상의 새 아파트가 지어질 예정인데요. 이번 사업들이 마무리된다면 입지와 교통, 학군을 모두 갖춘 반포동은 살기 좋은 주거지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탄탄히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다양한 생활 인프라와 대형 개발 소식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이번에는 강남권역이죠. 서초구로 왔습니다. 반포동, 여기에 있는 주택을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사님 어떤 곳인지 개요 정보부터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서초구 같은 경우는 사실 모든 거주 요건이죠. 거주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가 거주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좋은 곳에 살고 있다라는 자긍심을 갖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값이 제일 비싼 곳이기도 합니다.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3호선과 7호선, 9호선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도보가 가능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전용 면적은 29.8평방미터, 실사용 면적은 15평 정도 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층수는 총 5층 중에 2층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총 14세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투룸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투룸 구조에 에어컨, 세탁기 등이 풀 옵션으로 제공되는, 공기청정기까지 제공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준공은 작년에 났습니다. 2021년 10월에 준공이 완료된 그런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매매가는 6억 5,50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건물 특징도 이어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준공이 이미 났기 때문에 건물 외형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베이지색의 대리석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지하 내부로 들어가는 공간들이 굉장히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가도 될 만큼의 굉장히 넓은 구조를 갖고 있고요. 1층에 피로티 구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차가 용이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보안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입주민들이 누구나 출입이 가능할 때 굉장히 나는 여기서 좀 안정감 있게 살 수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할 정도로 직장인들이 선호하고 특히 여성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구조의 건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부도 굉장히 좋아요. 한 15평에서 16평 조금 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넉넉한 공간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투룸의 구조로 되어져 있고요. 거실이 좀 넉넉하게 뽑혀져 있기 때문에 뭐 소파라든가 이런 것들 놓고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 그런 곳이고,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아이 한둘을 키우더라도 좀 굉장히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걸 생각할 정도로 그런 공간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내부 시설의 건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최고급으로 만들어졌다 할 수 있고요. 대부분이 수입이라든가 자체 제작한 그런 곳들이기 때문에 튼튼하게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실용성 있고 예쁘게 지어졌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아일랜드 식탁이 중앙에 되어져 있는데요. 굉장히 탄실하게 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예쁩니다. 예쁘고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한 그런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풀 옵션으로 되어져 있고 공기 순환기까지 제공을 하기 때문에 지금 뭐 주변에 녹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만 좀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면은 굉장히 공기가 순환되는 그런 시스템까지도 갖춰진 그런 투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준공되지 한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신축으로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내부 그리고 외부 공간까지도 여러분 사진 통해 보셨잖아요. 지금 아주 쓸모있게, 그러면서도 튼튼하게, 그리고 보기 좋게 지어진 곳이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투룸의 거실 공간부터 해서 널찍한 공간 자랑하고 있고, 그 안에 풀 옵션 들어갑니다. 공기청정기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이런 점 충분히 또 자신있게 믿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건물 특징 뒤로 하고 바깥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입지가 얼마나 뛰어난지도 지금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입지 여건 좀 짚어주시죠. 네, 고속버스 터미널 같은 경우는 뭐 예전 서울의 어떤 교통 중심지다라고 말씀드릴 만큼 교통의 모든 인프라가 구성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3호선이죠. 3호선과 7호선이 더블 역세권으로 되어져 있고요. 신반포역을 이용을 하신다면 트리플 역세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뭐 세계 여기 전부 다 도보로 가능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고속버스 터미널 인접이기 때문에 전국으로 나갈 수 있는 연계 버스들이 굉장히 잘 되어져 있는 교통
교통의 중심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자가로 들어가실 경우에도 올림픽대로라던가 경부고속도로로 진입하기가 굉장히 용이한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뭐 사당 IC를 이용하신다면 강남순환 고속도로도 이용을 해서 신안산선과 연결된 그런 곳까지도 같이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하고요. 또 이곳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녹지 공간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강공원이라던가 반포천 등의 녹지 공간뿐만 아니라 주변에 병의원 시설들도 참 잘 되어져 있습니다. 또 서리풀공원 굉장히 유명하죠.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되면서 강남으로 들어가기가 진입하기가 굉장히 좋아지게 만든 곳이기도 하지만 이 서리풀 공원의 녹지 공간들이 굉장히 크게 넓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녹지 숲 속에 있는 그런 주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중간 공간 구조가 그 녹지 공간이 훌륭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개발 호재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서리풀 공원 안에 있는 정보사 부지가 이제 업무 복합 단지로 개발될 예정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 3만여 평 규모죠. 굉장히 큰 규모로 개발될 예정인데요. 사실은 뭐 그 MDM 그룹과 신한 그 이지스 자산금융이 이미 이것을 매수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올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는 계실 겁니다. 업무지구가 들어갑니다. 오피스텔이 없는, 그러니까 주거의 개념이 없는 오피스로 되어져 있는 그런 그 오피스 타운이 들어갈 예정에 있고요. 2023년도에 준공 예정이 되어져 있고 이런 그 기반 시설을 기점으로 해서 이 안에는 굉장히 뭐 최고급 인력이죠. 최고급 인력이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직장인 군을 형성할 그런 예정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 앞을 뭐 자가로 운전을 해봐서 지나가신 분들은 굉장히 그 정체 때문에 화가 나실 때, 막 짜증을 나실 때도 많다라고 많이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남대교에서 동탄 IC까지 추진될 예정이 있지만 사실은 뭐 양재 IC까지 먼저 선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지역에 있는 교통난을 1차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교통난으로 굉장히 짜증스러웠던 그 매연이 사실 녹지 공간으로 재탄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 19만 평방미터죠. 굉장히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 때문에 기존에 자동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매연을 뿜었다고 하면 이제는 보행이라던가 어떤 일종의 커뮤니티 시설, 문화 공연 시설, 또 작은 뭐 주거 공간까지도 조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의 활용도를 한다면 이제는 반포와 강남 시민들이 굉장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또 단절되어져 있던 서초구의 단점들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들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반포동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재건축, 재개발의 어떤 핫한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뭐 반포 주공이라던가 이런 지금 그 반포 주공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관리처분 끝나서 전부 헐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한강변으로 들어서는 아파트들이 이렇게 입주가 된다면은 사실 명실상부하게 그 서초구의 최고급 아파트로 거듭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주변의 방배동도 이제는 거의 다 재건축, 재개발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근처 서초구 일대를 전체적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이 이제는 거의 끝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이제 굉장히 뭐 서초구에는 크고 좋은 아파트들도 주거 공간으로 그래서 자기 거주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만족도를 갖는 그런 주거 단지로 거듭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살펴드리는 곳 지하철 핵심 노선을 3가지를 끼고 있는 고속터미널역, 고터역 거기 근접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주변에 뭐 가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인프라 어디 뭐 부족함이 전혀 없는 곳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서도 주변에 서리풀 공원이라든지 반포 한강공원까지도 가까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고요. 자, 거기에다가 개발 호재를 봤을 때도 뭐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그리고 정보사 부지 여기 업무 복합단지 개발까지 무게감이 남다른 이런 호재들까지 안고 있다는 점 꼭 좀 기억해 주시죠. 자, 그러면 지금 살펴드리는 곳 반포동의 주택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님 여기 가격 전략 어떻게 볼까요?
네, 지금 이 가격이 만들어진 다음부터 굉장히 집가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대지 지분이 6평 정도 되기 때문에 뭐 평당 가격으로 집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상 매매가는 6억 5,500만 원입니다. 예상 임대가는 5억 5,500만 원을 생각을 하신다면은 실투자금한 1억 정도를 가지고 미래 가치가 훌륭한 곳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다세대 주택을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죠. 서울전화 2128-2610번,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 부동산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규미 선생님과 함께 만나볼 세 번째 부동산인데요. 어떤 부동산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소개드리는 개포동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신분당선 양재시민해수역으로 도보로 이용 가능한 입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개포동은 강남대로와 양재대로 등 도로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어 서울 도심으로 출퇴근이 편리해 직장인들의 주거 수요 또한 풍부합니다. 복잡한 서울 도심 속 조용하고 쾌적한 주거지가 인기 주거지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도심과 인접한 입지에 높은 녹지율을 자랑하는 곳이 바로 개포동입니다. 개포동은 양재천과 양재시민의숲 등 풍부한 녹지를 기반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이 조성돼 생활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명품 학군과 대치동 학원가를 도보권으로 이용 가능해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대되는 점, 4개 권역으로 구분되어 개발되는 양재 테크시티 계획, 그리고 양재와 우면 일대 조성 중인 R&D 연구단지가 있어 직장인들의 수요 증대는 물론 개포동의 미래 가치는 더욱 밝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풍부한 개발 호재와 배후 수요로 강남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강남구 개포동의 오피스텔입니다. 네, 이번에도 강남권역 한복판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바로 강남구거든요. 개포동의 오피스텔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자, 일단 어떤 곳인지 개요 정보부터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에서 도보 한 10분 정도에 위치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전용 면적이 19.8평방미터, 실사용 면적이 한 15평 정도 되는 49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총 8층 중에 로얄층이죠. 7층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방 2개, 거실, 화장실의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에어컨이라던가 냉장고, 세탁기까지 풀 옵션으로 되어져 있고요. 2021년 11월에 준공이 완료됐기 때문에 직접 임차를 하시거나 아니면 실거주가 가능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매매가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4억 9천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 특징은 또 어떨까요? 네, 건물은 지금 한 7차선 대로변에 만들어진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8층까지 위로 올려보기에도 굉장히 이쁠 만큼 그런 웅장하지만 좀 예쁜 그런 건물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1층은 피로티로 되어져 있습니다. 후면 쪽으로 들어가신다면은 피로티 주차장을 통해서 또 기계식 주차장을 통해서 주차 공간을 굉장히 넉넉히 확보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전면에는 약간의 녹지 공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휴게 공간으로 쓰기에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개방감이 좋은 그런 건물입니다. 앞도로가 7차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툭 터져 있어서 조망도 좋은 그런 건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내부 시설도 굉장히 좋습니다. 8층 중에 총 7층이기 때문에 조감이 좋은 그런 채광이 좋은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일반 다세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밀집도가 조금 나빠서 그 채광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8층 중에 7층이기 때문에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화이트 톤으로 인테리어가 되어져 있습니다. 좀 넓게 보이죠? 통창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바깥을 보기가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그
그 답답함이라 그러죠. 답답함이 없는 그런 개방감을 갖고 있는 그런 건물이기도 합니다. 안에 모든 내부 시설 같은 경우는 풀 옵션으로 제공되어져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혼수표 없이 또 아무런 사갖고 들어갈 게 없죠. 냉장고까지도 전부 다 풀 옵션으로 되어져 있어서 몸만 들어가면 되는 그런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직장인들이라든가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학부모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인덕션까지 제공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안쪽 안에서 어떤 뭐 매연이라든가 내부 공기가 탁해질 그런 염려가 없을 그런 세심한 배려가 되어져 있는 건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준공 완료 이제 딱 1년 정도 지난 곳이라는 점 말씀드릴게요. 8층짜리 건물인데 그중에 7층까지 올라가겠습니다. 그만큼 전망이 좋은 곳이라는 점, 그 위치를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내부 공간도 상당히 넓습니다. 거의 50제곱 가까이 되는 널찍한 면적에 풀 옵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햇볕도 잘 들고요. 여기 뭐 내부 인테리어도 화이트 톤으로 아주 화사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점도 꼭 기억을 해 두시죠. 자, 건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지금 살펴드리는 강남구 개포동 일대 더 자세히 탐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입지 여건 좀 짚어주실까요? 네, 강남구 개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여기 조금 힘든 그런 지역들, 여기서 좀 소외된 지역들이 많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는 지금 신분당선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에서 한 도보 10분 정도이기 때문에 조금 천을 따라 걸어오면서 이제 주변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이어지는 그런 도보권에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사실 강남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강남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강남역 에 있는 임차인의 수요들을 흡입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사는 곳, 주거 공간이기 때문에 주변의 녹지 환경이라던가 생활 인프라들도 굉장히 많이 보시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양재천 근린공원이라던가 양재 시민의 숲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녹지 공간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말구축고리 공원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뭐 대형 마트, 또 대형 병원, 또 여러 가지 뭐 작은 등산을 할 수 있는 구룡산, 대모산까지도 있기 때문에 주말에는 인근에 있는 둘레길을 산책을 하시고요. 또 주변에 저녁 시간엔 주변에 있는 공원들을 이용해서 뭐 체력 단련을 하시거나 또 가벼운 산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주거 여건들을 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곳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편한 인프라 시설 중에 대형 병원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시려는 지방 분들도 굉장히 수요가 많은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투룸의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직장인들도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곳이고요. 또 강남권에 있는 직장인이라던가 인근에 있는 재건축 수요, 이주 수요까지 합한다면은 또 조금 멀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판교 직장인과 또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양재 우면 R&D에 있는 그런 연구 인력까지도 뭐 흡입을 하신다면 충분한 임차 수요들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학군도 굉장히 좋습니다. 포이초등학교라든가 국악고등학교죠. 국립국악고등학교가 학교 인근에 밀집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곳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역 외에 서울 지역 외에서 굉장히 많이 이주 수요로 보시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입지여건 설명해 드렸는데요. 양재 시민의 숲역 여기 근처라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강남구 개포동입니다. 강남의 한 부판이라는 거죠. 강남 주변 일대 어떻습니까? 일자리 진짜 많잖아요. 그 일자리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 거기다가 주변에 학군까지도 좋네요. 학군 좋은 곳에 부동산 가치 충분히 받쳐준다는 거 알고 계시죠? 기본적인 사항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입지가 좋은 곳에 위치한다는 점, 거기다가 플러스 앞으로 개발 호재도 진짜 괜찮거든요. 호재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 호재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개발 호재로 가장 많이 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설역이 들어가는 것과 또 산업단지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이곳 같은 경우는 지금 양재 테크시티죠. 양재 우면 ICT 혁신 거점 조성이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2015년도에 발주돼서 조금 지지부진하면서 뭐 할인이 승소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배경 여건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 이곳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모든 건폐율들을 완화시켜서 연구소 이상의 어떤 그런
그 연구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IT의 최첨단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계획대가 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화물 트럭 등의 여러 가지 교통 인프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 신설로 조성 중인 판교 테크노밸리까지 연동이 된다면은 이곳 같은 경우는 뭐 정말 젊은 층의 IT 연구인들이 몰려들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변모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곳 같은 경우는 한 1,000개의 일자리에 한 15,000명의 1,000개의 한 중소기업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이곳으로 파생되는 한 15,000명의 일자리가 수급된다고 하면은 젊은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되는 또 고연봉이죠. 고소득의 직장인들을 갖고 있는 그런 배경을 갖는 그런 그 직장인군 산업단지로 거듭나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양재 테크시티의 진행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조금 늦어지고 더 지지부진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 가지 뭐 그 배경적인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되면서 한 70층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로 바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바뀌어진다고 하면 초고층 빌딩 숲에 둘러싸인 업무 산업 단지가 하나 들어오는 곳이고 주변 연계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직장인들을 이용을 하신다면 임차 수요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변이 좋아진다고 하면 집가 상승의 견인차 역할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양재 지구 단위 계획도 지정이 되어져 있어서 이거 같은 경우 양재역을 중심으로 어떤 지구 단위 중심의 추가가 되기도 하고요. 또 지역적인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GTX-C 노선이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양재역에 GTX-C 노선이 들어갈 것이 확정이 되어져 있는데요. GTX-C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그 북부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노선이기도 하지만 삼성을 거쳐가기 때문에 강남으로의 접근도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곳에 있는 GTX-C뿐만 아니라 위례 과천선이죠. 위례에서 과천으로 통과하는 선이 바로 물건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곳에 개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포이 사거리 쪽에 여기 뭐 들어간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역사가 신설되는 경우에는 지금 물건지에서 역사까지 한 150에서 200m 안쪽 거리에 있기 때문에 초역세권으로 거듭날 수 있는 물건지의 호재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재 우면 ICT 혁신 거점 조성 계획 뭐 커다란 이야기죠. 이뿐만 아니라 뭐 각종 교통 호재까지 호재거리들이 정말 많은 곳 강남구 개포동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개포동에 위치한 이 오피스텔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격 전략까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외온 오피스텔이지만 사실은 다세대형 오피스텔이라고 저희는 소개를 합니다. 대지 지분이 4.56평 이상으로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투룸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상 매매가는 4억 9천만 원 정도고요. 예상 임대가는 3억 9천만 원을 좀 생각을 하신다면 실투자금 1억을 가지고 앞으로 산업 단지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위례 과천선이라던가 GTX 신호선이 확정된 곳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오피스텔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참고를 좀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내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세미나 소식이 있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요. 소액으로 시작하는 실전 경매 공매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고요. 선정릉역 4번 출구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약 전에는 적힌 전화번호로 필수적으로 남겨주시고 두 번째, 용산구 지역 분석 및 투자 방법에 대한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요. 선정릉역 4번 출구로 오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예약 전화 필수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금희 이사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준비한 수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방송 끝나도 상담 접수 계속 이어집니다. 서울전화 2128-2610번,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토마토 집통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해 주시죠. 다양한 부동산 정보 얻어가실 수가 있고요. 집통 부동산 전문가에게 상담 남겨주시면 방송 통해서 고민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은 무료로 다시 볼 수도 있습니다. tv.집통닷컴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시청자 의견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다양한 의견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We were about to leave. We were both only 17. You know I was feeling the same way. Only wish I could make it.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